십니까? 오늘 이제 시국진단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 태극기 집회 소식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한애국당은 출발부터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만 매달리고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찌됐든 대한애국당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외연이 넓어져야 됩니다. 국민 지지도 더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합해져야 이 대한애국당이 제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런 목표가 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고 그것만 번창한다고 이게 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은 반드시 이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길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당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민단체도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거 이 차원을 이제 넘습니다. 공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당으로서 역할이 뭘까 이걸 잘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움직임이 전체 그림이 이 우리나라 운명이라든가 정치의 모든 움직임은 남북관계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이게 잘못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뭐 지역적으로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도 이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지가 완전히 바뀌거나 돌기 전에 또 뭐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부분을 집중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가 됐든 우가 됐든 전부 우리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 그럼 우리나라가 안녕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또 정책이 또 마땅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까 합니다.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적폐를 청산한다 하면서 개혁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손을 대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되는 시점이죠. 2, 3개월 동안에는 내각 구성하고 이런 데 이제 주력했고 앞으로는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손대갈 거 아니에요. 각계각층 분야의 언론계 뭐 군이든 어디든 사방에 이제 하겠지요.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한 택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참 많은 거 보시게 되겠죠. 어떨 때는 화도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나 이제 기양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좀 잘하면 이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두에게 작용해야 되니까. 그럼 잘하는 길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도 올려드리고 어제도 올려드렸습니다만 북한 6차 핵실험 이제 수소탄 확보라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응하는 거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도 반드시 거기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지만 바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제 자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그러한데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 숫자를 줄인다. 이런 이제 토론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군 숫자를 줄여야 되는 까닭이 있는데 요즘에 징집 대상이 적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죠. 징집 대상이 적으니까 이 군 충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안보에 이게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만약에 인원이 100만이 필요한데 대상이 50만이면 다른 데서라도 징집을 해서라도 채워야 되는 게 안보입니다. 전쟁 나보세요. 총을 들 수 있는 국민은 모두 총 들고 나가는 겁니다. 2차 대전 안 봤습니까? 한 나라에서 500만, 1000만을 동원하는 거. 그런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적으니까 줄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 있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군이 최첨단화 되니까 줄여도 된다 이거죠. 첨단화하고 줄이자. 그 말도 좋습니다. 미군식으로.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최첨단입니까?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보다는 뭐 나은가 모르겠지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한 이유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줄이려면 군을 거의 간부화 프로화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병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현재 징집은 뭐냐면은 국민이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적은 국방비로 할 수 있게끔 지원병 제도로 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죠.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줄인다, 프로화해서 하면 되는데 조금 되지만은 그 외의 그 이유는 성립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봐요.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한다. 그것은 이제 자동으로 군이 숫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개월로 하는 이유가 징집 대상들이 적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18개월로 해야 된다. 이런 또 논리가 성립된다 이 말에 보니까.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현재 최첨단 무기를 다 다뤄야 되는데 18개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법을 익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미군이 최첨단 그 무기를 다루는데 그 지적 수준이 낮은 병사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8개월 줄인다? 그거 언제 그거 익히겠습니까? 이거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요. 징집 대상이 적으면은 여군을 뽑는 겁니다. 여군.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왜 여군을 뽑아야 되는지, 왜 여군도 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자분들 들으면은 이거 말이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럴 수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 여성을 징집한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여성이 전쟁터에 남성하고 똑같이 달립니다. 어떤 곳이라도 여성이 뜁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저 후방에서 사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전투부대에 뛴다 이거예요. 말레이시아 여성 기본 징집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노르웨이 징집하고요. 그리고 18년 네덜란드 내년입니다. 네덜란드 또 여성 징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미군은 어떠냐? 미군은 강제 징집은 아닌데 특이하게 134만 명 중에서 15.6%가 여성이에요. 여군.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여군이 또 뒤후방에서 사무나 보고 이렇게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투지에서 뛰다닌다고요. 미국의 여군은 이라크 전이고 어디고 가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느냐? 그 전까지는 이제 특수부대라든가 아주 위험한 곳에는 여군 안 뽑았습니다. 지원해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열렸어요. 그게 뭐냐? 그린베레든 그 유명한, 그리고 네이비실 있잖아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거기까지 다 여군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탱크 몰고 특수부대 돼가지고 총 들고 보병으로 뛰어다니고 안 하는 게 이제 없다 이겁니다. 여군이.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보호받는 대상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군은 어디선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사자 2%가 여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2%가 여군이 전사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성하고 똑같이 뛰다닐 테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하면은 여성들 또 의무 징집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즘에 여자들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얘도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 그 지위도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동등하게 군대 가는 것, 이게 맞고, 지금 자식을 둔 부모도 옛날처럼 너는 여자애니까 여자로서 여자답게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의 독립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성이 남성의 의지에서 사는 세상은 이미 지났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강하게 길러야 되고, 어떤 부분이든 도전하게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여자 할 때 아닌데, 거기는 못 하는데, 그래 가지고 다소곳한 그런 거나 가리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남자가 도전한 곳은 어디든지 도전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성들은 능력이 커지는 거지요. 곱게 자라면 능력은 생길 수가 없어요. 머리는 좋을지라도, 기어가고 시험 치는 데는 남성을 10배 능가할지라도 실제 일을 해서는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직 경험과 연구와 배움과 체험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성들도 또 군대 가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여성들이 이 말 들으면은 싫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것이 바로 여성이 당당하게 남성을 제압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 하는 거 우리가 왜 못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흔히 남자 몸하고 여자 몸은 다르죠. 그거는 다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이제 신체 영향을 봐가지고 신체가 약하면 운동으로 기르면 되고 남자들도 운동하고 해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렇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기본 힘은 여성보다 강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얼마든지 커버하면서 할 수 있고 또 굳이 힘을 써가지고 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공무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직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막 퍼주기 한다고 걱정이 늘어졌어요. 저 지금 한국당이 이런 데서 저래가지고 되겠나 하고 사실 퍼주기만 하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포퓰리즘 이게 만연하게 되면은 국가가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나중에 이제 엄청 배고프게 된다 이야기예요. 연세가 뭐 많은 분이야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이 퍼주기가 아니고 복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산성이 되면서 퍼주기가 되면 그거는 퍼주기가 아니고 복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지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지는 해야 돼요, 당연히.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퍼주기를 하든 복지를 하든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걷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말 없어요. 그럼 국민 전체에서 걷겠다 하면 다 반발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걷겠다 해본다 합시다. 그럼 부자들한테 걷을 때는 거기 상응하는 이익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어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제약을 없애주고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제 기업하고 투자하는데 장애가 뭡니까 우리나라? 바로 귀족노조 강력노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부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노동유연법 이래가지고 그게 귀족노조 강성노조한테 나쁘다고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이익이에요. 뒤에 지나가면 모든 근로자한테는 너무너무 이익이고 지금 비정규직 없앤다 하지만은 그런 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비정규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노동유연법 이거에 찬성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업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그때 세금 더 걷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또 복지하면 퍼주기 한단 말 안 들어요. 또 퍼주기 부작용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늘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요즘 공장에 예전에 1000명 쓸 거 100명도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기술력으로 노보다하고 자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은행에도 자꾸 사람 숫자 줄입니다. 왜 줄입니까? 좋은 업무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은 늘어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업무가 지금 인터넷으로 뭘로 자동화 다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맞지. 근데 늘리면 안 되죠. 그거는 부작용이고 그건 국민 세금이고 그건 국민 멍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 미국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세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탈원전하고 뭐 태양광 하고 하지만 태양광 저절로 됩니까? 다 국고 보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국고 보조 그 뭡니까? 세금이에요 그거. 세금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왜 그거 보조합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직은. 그냥 둬가지고는 우리 집의 지붕에 태양광 올리게 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보조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보조금 다 국민이 내는 거예요. 세금이고 빚이고 이자가 되는 거예요. 퍼주기든 뭐든 이 복지는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분열해가지고 안 돼요. 좌다 우다 막 땅궁리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안보 자체가 자칫 위험하죠.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을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제대로 하려면. 또 국민 화합을 이루고 하려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형평성이 맞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재용이든 지금 공판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공판은 공판이니까 법 집행을 하든 공판을 받든 선고를 하든 정말 법답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죠. 안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박수 칠지라도 나머지는 통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석방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도 좋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좋고. 물론 현 정부가 그 태생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태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서 복지는 필요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분들 복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는 어른 모시고 평생 보냈고 아래로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평생을 다 희생해버린 세대가 현재 노년층입니다.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다 준비하겠죠. 그러나 현재 노년층을 맞이한 분들은 그런 노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막 뽑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직업의 선택도 그래요. 현재 젊은 층들은 굉장히 머리 좋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어딘가 뜻깊은 곳에서 일하고 싶을 그런 나이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야 된다. 이거 최첨단 직장이 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그런 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할 일이죠. 그래야지 그 머리 좋은 청년들을 공무원에다 묶어놓는다. 이건 국가 손실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런 거는 나이가 많아도 노년층도 얼마든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할 수 있는 건 노년층이 하고 하게끔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되고, 노년층이 할 수 없고 신기술은 노년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 과학의 꽃을 피우든 산업의 꽃을 피우든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노인네들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그거는 인적 낭비다. 인적 낭비, 그 말이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또 이만하겠습니다. 걱정이다. 이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8개월 줄인다? 그 언제 그거 익히겠습니까? 이거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요. 징집 대상이 적으면은 여군을 뽑는 겁니다. 여군.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왜 여군을 뽑아야 되는지, 왜 여군도 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자분들 들으면은 이거 말이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럴 수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 여성을 징집한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여성이 전쟁터에 남성하고 똑같이 달립니다. 어떤 곳이라도 여성이 뜁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저 후방에서 사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전투부대에 뛴다 이거예요. 말레이시아 여성 기본 징집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노르웨이 징집하고요. 그리고 18년 네덜란드 내년입니다. 네덜란드 또 여성 징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미군은 어떠냐? 미군은 강제 징집은 아닌데 특이하게 134만 명 중에서 15.6%가 여성이에요. 여군.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여군이 또 뒤후방에서 사무나 보고 이렇게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투지에서 뛰다닌다고요. 미국의 여군은 이라크 전이고 어디고 가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느냐? 그 전까지는 이제 특수부대라든가 아주 위험한 곳에는 여군 안 뽑았습니다. 지원해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열렸어요. 그게 뭐냐? 그린베레든 그 유명한, 그리고 네이비실 있잖아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거기까지 다 여군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탱크 몰고 특수부대 돼가지고 총 들고 보병으로 뛰어다니고 안 하는 게 이제 없다 이겁니다. 여군이.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보호받는 대상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어디선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사자 2%가 여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2%가 여군이 전사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성하고 똑같이 뛰다닐 테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하면은 여군이 여성들 또 의무 징집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즘에 여자들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애도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 그 지위도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동등하게 군대 가는 것 이게 맞고, 지금 자식을 둔 부모도 옛날처럼 너는 여자애니까 여자로서 여자답게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의 독립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성은 이제 이런 부분을 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부분을 집중해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가 됐든 우가 됐든 전부 우리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 그럼 우리나라가 안녕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또 정책이 또 마땅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까 합니다.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적폐를 청산한다 하면서 개혁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손을 대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되는 시점이죠. 2, 3개월 동안에는 내가 구성하고 이런 데 이제 주력했고, 앞으로는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손대갈 거 아니에요. 각계각층 분야의 언론계 뭐 군이든 어디든 사방에 이제 하겠지요.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한 택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참 많은 거 보실 게 되겠죠. 어떨 때는 화도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나 이제 기양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좀 잘하면 이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두에게 작용해야 되니까. 그럼 잘하는 길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도 올려드리고 어제도 올려드렸습니다만 북한 6차 핵실험 이제 수소탄 확보라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응하는 거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도 반드시 거기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지만 바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제 자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그러한데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 숫자를 줄인다. 이런 이제 토론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군 숫자를 줄여야 되는 까닭이 있는데 요즘에 징집 대상이 적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죠. 징집 대상이 적으니까 이 군 충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안보에 이게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만약에 인원이 100만이 필요한데 대상이 50만이면 다른 데서라도 징집을 해서라도 채워야 되는 게 안보입니다. 전쟁 나보세요. 총을 들 수 있는 국민은 모두 총 들고 나가는 겁니다. 2차 대전 안 봤습니까? 한 나라에서 500만, 1000만을 동원하는 거. 그런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적으니까 줄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 있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군이 최첨단화 되니까 줄여도 된다 이거죠. 첨단화하고 줄이자. 그 말도 좋습니다. 미군식으로.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최첨단입니까?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보다는 뭐 나은가 모르겠지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퍼주기가 아니고 복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산성이 되면서 퍼주기가 되면 그거는 퍼주기가 아니고 복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지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지는 해야 돼요, 당연히.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퍼주기를 하든 복지를 하든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걷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말 없어요. 그럼 국민 전체에서 걷겠다 하면 다 반발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걷겠다 해본다 합시다. 그럼 부자들한테 걷을 때는 거기 상응하는 이익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어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제약을 없애주고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제 기업하고 투자하는데 장애가 뭡니까 우리나라? 바로 귀족노조 강력노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부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노동유연법 이래가지고. 그게 귀족노조 강성노조한테 나쁘다고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이익이에요.
뒤에 지나가면 모든 근로자한테는 너무너무 이익이고, 지금 비정규직 없앤다 하지만은 그런 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비정규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노동유연법 이거에 찬성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업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그때 세금 더 걷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또 복지하면 퍼주기 한단 말 안 들어요. 또 퍼주기 부작용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늘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요즘 공장에 예전에 1000명 쓸 거 100명도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기술력으로 노보다하고 자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은행에도 자꾸 사람 숫자 줄입니다. 왜 줄입니까? 좋은 업무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은 늘어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업무가 지금 인터넷으로 뭘로 자동화 다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맞지. 근데 늘리면 안 되죠. 그건 부작용이고 그건 국민 세금이고 그건 국민 멍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 미국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세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탈원전하고 뭐 태양광 하고 하지만 태양광 저절로 됩니까? 다 국고 보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국고 보조 그 뭡니까? 세금이에요. 그거 세금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왜 그거 보조합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직은 그냥 둬 가지고는 우리 집의 지붕에 태양광 올리게 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보조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보조금 다 국민이 내는 거예요. 세금이고. 여기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보조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보조금 다 국민이 내는 거예요. 세금이고 빚이고 이자가 되는 거예요. 퍼주기든 뭐든 이 복지는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분열해가지고는 안 돼요. 좌다 우다 막 땅국리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안보 자체가 자칫 위험하죠.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을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제대로 하려면. 또 국민 화합을 이루고 하려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형평성이 맞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재용이든 지금 공판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공판은 공판이니까 법 집행을 하든 공판을 받든 선고를 하든 정말 법답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죠. 안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박수 칠지라도 나머지는 통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석방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도 좋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좋고. 물론 현 정부가 그 태생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태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서 복지는 필요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분들 복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는 어른 모시고 평생 보냈고 아래로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평생을 다 희생해버린 세대가 현재 노년층입니다.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다 준비하겠죠. 그러나 현재 노년층을 맞이한 분들은 그런 노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막 뽑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직업의 선택도 그래요. 현재 젊은 층들은 굉장히 머리 좋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어딘가 뜻깊은 곳에서 일하고 싶을 그런 나이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야 된다. 이거 최첨단 직장이 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그런 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할 일이죠. 그래야지 그 머리 좋은 청년들을 공무원에다 묶어놓는다. 이건 국가 손실이라고요. 그거는. 그런 거는 나이가 많아도 노년층도 얼마든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할 수 있는 건 노년층이 하고 하게끔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되고, 노년층이 할 수 없고 신기술은 노년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 과학의 꽃을